안녕하세요, 아르고니아입니다. 올해 여름 이적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대형 계약들이 많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7월 초 현재까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 탑10 선수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왜 비싼 가격에 영입되었는지 확인해봅시다. 여기서 평점과 플레이 스타일, 특징은 후스코어드닷컴을 참고했고, 동시에 축구 전력 시뮬레이션 게임인 FM 데이터를 일부 참고했으며 골닷컴이나 해외 사이트의 분석을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오른쪽 풀백으로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등 총 39경기 3골 2어시스트, 평점 리그 7.09, 챔스 6.81을 기록하였고 국가대표에도 뽑힌 바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패스와 드리블, 볼 간수와 공중볼 경합, 스루패스의 강점이 있으나 크로스 정확도에 약점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드리블과 롱패스를 즐기지만 태클을 잘하지 않습니다. FM에서 세부 스탯은 가속력 지표와 민첩, 드리블, 속력과 관련 있는 주력 지표가 16으로 가장 높고, 공수를 지원해주는 활동량이 15로 다음으로 높습니다. 수비수임에도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드리블을 한 경기에 5번을 시도하며 50개가 넘는 패스에 1.5개의 키패스, 1.8개의 슈팅까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수는 한계를 극복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세네갈 혈통의 프랑스 선수인 맨디는 PSG 유소년팀 소속으로 뛰었지만 14세에 관절염이 걸려 9개월의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다시는 축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예전 실력으로 돌아왔지만 PSG는 그를 계속 기용하려 하지 않았고, 계속 뛰고자 하는 의지에 결국 프랑스 리그2로 이적했습니다.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그의 포텐셜을 본 리옹은 2017년 500만 유로에 맨디를 영입했고 적은 기간 없이 주전으로 도약했으며 리그, 챔스 모두 맹활약하여 레알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맨디 소속팀의 한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범한 공격 잠재력, 뛰어난 기술, 수비 능력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그는 현대 축구의 풀백이 가져야 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의 중앙 수비수로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 등 총 37경기 5골 1어시스트, 리그 평점 7.63, 챔스 7.09를 기록하였고 2018년 국가대표로 뽑힌 21세 신예입니다. 드리블이 매우 강하며 공중볼 경합, 패스, 태클, 가로채기, 차단 등의 강점이 있는 반면 볼 간수 능력이 부족하고 경고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태클을 즐기고 세트피스에서 간접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고 파울을 자주 저지릅니다. FM에서 세부 스탯은 몸싸움, 체력, 균형 감각, 오프 더블 움직임의 강점이 있습니다. 브라질 리그에서 풀백을 본 적이 있는 선수로 포르토에서 센터백을 주로 봤으며 다재다능하여 젊은 시절 라모스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33살로 노쇠화되고 있는 라모스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영입되었습니다. 레알은 원래 바예오를 대체자로 낙점했으나 잦은 부상으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해 밀리탕을 추가로 영입한 것입니다. 밀리탕이 풀백으로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속도가 빠른 선수임을 알 수 있고 정확한 롱패스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어 많은 공간을 두고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고 카운터 어택을 할 때도 유용합니다. 공격적인 수비수로 덩치가 크고 피지컬이 강하며 높은 점프력까지 가지고 있어 매우 유명한 선수입니다. 다만 가로채기와 공격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전진하며 수비 뒷공간을 노출시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에 자신감이 있으나 가끔씩 불필요한 어려운 패스를 시도하면서 불안정함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즌 90분 기준 공중볼 경합에서 3.81번을 이겼으며 태클 1.8회, 가로채기 2.3회와 높은 전진 패스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풀백을 보완하기 위해 화끈하게 투자했습니다. 잉글랜드 오른쪽 풀백으로 21살의 유망주입니다. 국가대표 경력은 아직 없지만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등 총 40경기에 출전해 3어시스트, 평점 7.24를 기록하였습니다. 완 비사카는 드리블, 태클, 인터셉트, 차단에서 강점을 보이며 실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패스와 볼 간수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드리블과 짧은 패스, 태클을 즐깁니다. FM에서는 가속력, 주력, 결단력이 15, 태클이 16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유스 시절 윙어로 뛰었다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윙백으로 포지션을 바꾸고 빛을 발했습니다. 보통 리그 탑클래스 풀백이 90분당 1대1 시도 횟수를 5번 넘기기 힘든데 비사카는 무려 7번을 시도했고 성공률도 절반을 넘습니다.
드리블 성공이 1.75로 드리블 능력이 좋고 속임 동작을 통해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여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크로스 시도 횟수는 이외로 카일 워커와 비슷하며 성공률이 워커보다 높다고 합니다. 다만 크로스가 골로 연결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크로스의 효율성은 아직 낮다고 합니다. 백으로 포지션을 바꿨음에도 수비력 또한 나쁘지 않아 경기당 3.76번의 태클과 2.41번의 가로채기를 기록하고 있어 가디언에 따르면 드리블로 뚫는 선수가 거의 없으며 거미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게임에 열심히 노력하여 꾸준함,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겸손함,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그를 더 좋은 선수로 만들어줄 것이다. 지난 시즌 영입 제로로 짠돌이 구단이었던 토트넘이 이적료 클럽 레코드를 깨고 과감히 영입한 선수입니다. 다음 시즌 손흥민과 같이 뛰게 될 선수인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22살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프랑스 리그에서 6.99, 챔스에서 7.4의 평점으로 총 3골 7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드리블과 패스, 킥패스에 강점이 있으며 실수를 많이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파울을 잘 얻고 짧은 패스와 드리블을 즐깁니다. FM에서는 체력과 패스, 팀워크가 15, 활동량이 16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유형으로 자기팀 페널티 박스에서 상대팀 페널티 박스까지 전 구역을 커버하는 활동량과 공격, 수비 능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상대 공격을 막고 패스나 드리블을 통해 볼을 연결해주면서도 공격적인 장점이 뚜렷합니다. 인터셉트나 태클을 통해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빠른 전환을 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공간을 침투하고 역습에 능한 손흥민과의 케미가 기대됩니다. 게다가 경기당 5번 이상 드리블을 시도해 80%나 성공시킬 정도로 볼 간수, 기술, 탈압박 능력이 있으며 공격형 미드필더 못지않은 어시스트 기록이 인상적입니다. 키패스가 경기당 1개가 넘고 태클 시도가 2.45에 90%에 가까운 높은 패스 성공률,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도 패스를 약 9번 성공하여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22살로 기량 발전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공수전환 때 빠른 움직임으로 많은 골을 성공시켰던 손흥민과의 환상 케미가 기대되고 덴벨레가 빠지면서 중원의 피지컬이 부족했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은돈벨레의 오피셜이 떴을 때 한 네티즌이 남긴 재미있는 댓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끝났다. 고삐 풀린 야생마 케인이 최전방에 살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치타 손흥민이 측면에 상처 입은 호랑이 로즈가 왼쪽 풀백에 새로운 코뿔소 은돈벨레가 중원에 침착한 사자 베르통원이 수비 라인에 위에서 감시하고 있는 대장 요리스에 이 모든 걸 통제할 감독 포체티노까지 등장했어. 손발만 맞춰지면 토트넘을 이길 답이 안 나온다. 레알에서 10년 만에 영입한 공격수로 매물이 없고 2시즌 이상 잘하면 값이 크게 오르는 시장에서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공격수를 적당한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세르비아 대표팀 경력이 있는 21살 공격수로 지난 시즌 27골, 6도움, 리그 평점 7점, 챔스는 7.23이었습니다. 한 시즌 반짝이다 후반기에는 부진했다는 말도 있지만 젊은 나이에 분데스리가와 챔스에 엄청난 스탯을 찍은 건 사실입니다. 이 선수는 마무리와 키패스에 강점이 있으며 수비 기여도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카운터 어택에 최적화되었으며 롱볼과 공을 떨구는 플레이와 동료에게 볼을 전해줄 때 지연시키지 않는 플레이에 능합니다. 그리고 태클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FM에서는 헤딩과 민첩성이 15, 대담성, 예측력, 골 결정력이 16이고 균형 감각이 17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뛰어난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제끼며 한 번의 터치만으로 골을 넣고 기술력이 좋아 압박 속에서도 정확하게 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속도 경쟁을 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수비수와의 거리를 두어 빈 공간을 창출하는 데 능합니다. 수비수와 미드필더의 크로스를 받는 플레이를 선호하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대부분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플레이 스타일상 수비수가 주의 깊게 집중 마크하고 크로스나 패스를 차단할 경우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90분당 골이 0.73에 육박하고 어시스트도 생각보다 높은 0.2에 달했으며 4번의 슈팅 시도, 6번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모 사이트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는 레알의 이적이 확정되기 전에 빅클럽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19-20 여름 이적 시장 이적료 탑10 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적료 탑10 1위부터 5위까지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폭염의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마시고 에어컨 안에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